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요, 최근에 안보실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교체가 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질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되죠. 그 질 바이든 여사도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와 또 미국의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들이 함께 공연을 하면서 이번에 한미 수교 70주년을 기념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지시를 미국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때 이거 해라, 이게 지시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안이 한 번도 아니고요, 7번이나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우리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국 본부에다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이 지시를 뭉개고 항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가지 못할 것이다, 내년도에 가면 총선에서 질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윤석열 행정부에서 잘 해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결국 이거 뭡니까?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의 상태가 대통령의 영에 충실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내가 길 가겠다, 이런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내년도에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국민의힘당이 질 것이다. 그러면 총선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굳이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내가 잘 보일 일이 뭐가 있냐, 나 스스로 각자 도생해서 내가 길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성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국가안보실에서 실장이면서 자신의 인맥들을 여기저기에도 이제 심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이제 해임하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버틴 거죠. 저항하는 거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야, 성렬아, 내가 너하고 임마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인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동창이고 친구일 수는 있어도요, 국가의 업무를 하는데 통치권자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버티고 항명하고 이런 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한이 있었던 외교안보실을 제외하고라도 대통령실 안에 혹은 다른 조직기구 안에 김성한의 입김이 작용해서 그 부합되지 않는 자가,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철저하게 조사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요, 학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10중 8구는요 이 중국 공산당에게 포섭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안보 교수든 서울대학 교수든 뭐 어느 대학 교수든 뭐 어느 학회 뭐 회원이든 간에 이 중국의 대외 정책 중에 천인계획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통일전선공작 전술입니다. 통일전선공작, 이건 뭐냐면 세계 각국에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산시켜서 그 확장된 공산당의 그 날개 아래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입김을 전 세계에 불어넣고 또 세계 각국 혹은 자신들의 중국 영역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갖다가 물질로 혹은 뭐 여성으로서 혹은 다른 또 이권으로 이렇게 포섭을 해서 친중국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김성한 안보실장, 이제 전입니다. 전 안보실장도 학자 시절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손을 탄 것은 아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섭된 여부를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추천으로 정부의 국가요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전원 내보내고 추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중국의 지령을 받고 있는 상태다 라고 했을 때는 유사시에 중국의 지령을 받고 대통령을 시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바로 총으로 쏘아서 대통령을 저격, 시해했던 사건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실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경호에 예전보다 더욱더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주제넘게 말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김태우라고 하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김성한 외교안보실장과 함께 그동안 외교안보실의 주축 세력으로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태우가요, 국가정보원 기무사의 기밀 유출로 벌금을 이미 300만 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이 대통령 측근 자리에, 특히나 외교안보실에, 이 국가안보실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요, 간첩 수사가 몹시도 힘들어집니다. 자,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기밀 유출 이런 거 해도 되네. 예? 그런데 뭐 기밀 유출 뭐 나만 하나?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데, 이게요, 공직기강이 완전히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그 대통령 참모들, 이렇게 또 눈치만 보고 있는 공무원들, 자, 이런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의 영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의 영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눈치 보는 게요, 군사기밀을 유출해서 지금 그 300만 원 그 벌금을 받은 그런 김태우가 아직도 국가안보실의 1차장으로 있으니까, 이자들도 대통령 뭐 있으나 마나한데 뭐 대통령 우습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을 바보라 하거나 뭐 병신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기강이 무너져 내리는 아주 확증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김태우라는 인물은 과거 MB 시절에 청와대에서 전략비서관인가 뭐 이런 걸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2010년도 천안함 폭침으로 천안함이 가라앉고, 또 그해 가을에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북의 애들과 무슨 관계 개선을 한다, 뭐 평화를 뭐 유지하겠다 하면서 평화 구걸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디로? 북경과 개성으로. 자, 이미 이 정도 되면요, 공산권 사회인 중국은 혹은 북한은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을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무슨 약점이 적들에게 잡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김태현은 서초동의 아크로 비슷한가요? 이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께서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에 같이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경호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근거리 있는 사람들이 적들에게 포섭돼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역시 부정부패로 몰락해버렸던 그 MB 측근들, MB맨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 누구는 가급적 멀리하라 그러는데 절대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응? 그 MB맨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통령이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대통령부터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대통령 희생양 삼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주머니 채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MB 때 썼던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 주변에 써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 국정원에도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인맥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권춘택이라고 그 해외 파트 차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전 안보실장 김성한과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79학번 동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야 성한아 춘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로 그런 사이가 되겠죠. 근데 만일에 그런 여건으로, 그런 관계로, 그런 연분으로 국가정보원 차장이 됐다가는 곤란하겠죠. 정말 곤란하죠. 어? 그리고 이 권춘택이라는 차장은 뭐 차장까지 가서 뭐 미국 전문가 뭐 그러던데 우리 같이 일해본 사람도 다 압니다. 해외 공작 한번 제대로 안 해봤는데, 공작 기획 한번 안 해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우리 대북 공작이니 대해외 공작 이런 거를 갖다가 총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일기 조각을 하고 또 멤버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뭘 굉장히 지금 오해가 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이태원에서 그 참극이 나기 전에요. 국내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DC 갤러리라고 하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9월 24일부터 중국의 흑룡강선 하얼빈시라고 그 IP 어드레스가 찍히는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된다, 또 혹은 윤석열을 제거시켜야 한다, 이런 글들이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넋을 빼고 있었죠. 첩보기관에서, 정보공작기관에서 넋놓고 있다가 이태원 사고가 나서 대통령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또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김성한이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나온 그 전 안보실장의 학맥을 이용해서 어떤 그 지연, 뭐 혈연, 학연, 뭐 이런 거 가지고 국정원을 들어와 있으니 이 될 소리가 아니죠. 이게 국정원은요, 이 독수리가 돼야 됩니다. 이 독수리가 되어서 이게 국정원이 모든 상황을 갖다가 이제 파악하고 이제 다 경계를 갖다가 풀어버리고 뭘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공작 경험도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학맥, 인맥을 타고 국정원의 고위직에 앉아서 있으니 이 독수리가 되어야 되는 이 국정원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돼서 적들의 안주감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김기현 국정원장도 문재인이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줬다고 하는 USB를 국정원 내부에서, 즉 문재인의 국정원에서 만들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사치에 그 병이 들어있던 김정숙이라는 여자 있었죠. 그 김정숙의 옷값, 신발값, 사치품, 또 뭐 각종 폐물, 장신구, 이런 거 전부 다 국정원의 특활비로 구매를 했는 사실이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또 정규필이라고 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가장 에이스 공작관을 문재인의 국정원에서 이 정규필대는 간첩으로 조작해서 재판으로까지 회부를 했어요. 그런데 간첩죄로는 성립이 안 됐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무슨 문건 하나 갖고서 무슨 별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재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018년 12월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
동해 그 대화태 어장에서 일본 해상 초계기에게 레이더를 조사했던 이 사건도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제가 방송했더니 국정원장의 직인도 없고 문서 번호도 없고 이런 그 허위 공문서를 가지고 저에게 기밀 유출을 했다고 방송을 다 삭제하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김규현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고 방송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해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방송한 것들이 전부 다 기밀 유출이라고 얘기하면요, 그 전부 다 그럼 사실이라고 국정원에서 인정하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갖고서 뭘 해야 된다면 그 국정원이 월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잡으라고 하는 간첩 잡으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그건 안 하면서 저보고는 국정원에서 방송 삭제를 하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사전에 제가 있었던 해당 국의 공작국장의 심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김기현 원장의 재가가 떨어진 방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서를 보내는데 무슨 문서 번호도 없고 문서 발송 기관장의 직인도 없는 이런 공문서 위조 변조한 내용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자, 중소기업에서 공문서를 보내도요, 이딴 식으로 허술하긴 하지는 않습니다. 국정원장의 그 직인도 없고 문서 번호도 없는 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공문서인 양 저에게 보내서 퇴역한 에이스 공작관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요, 국정원장이 모사드가 되어달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명령에 항명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아마 간첩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에서 기생했던 간첩을 비호했던 그런 자들을 지켜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었겠죠. 자, 그러니까 김성한 전 외교안보실장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명을 했고, 지금 현재 김규현 국정원장도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고 있는 꼴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조기에 레임덕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대통령실, 국정원, 경찰, 군대, 검찰에서 문재인 때 출세하고 득세했던 자들을요, 모조리 다 제거해야 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이 뿌리채, 송두리채 뽑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첩을 비호하는 김규현 국정원장, 제가 왜 간첩을 비호한다고 얘기하냐면 문재인이가 간첩이잖아요. 문재인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지 않으니까 간첩을 비호하는 사람이 되죠. 결국 이것은 현재 윤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해고하고 국정원을 해체한 이후에 새로운 국가의 비밀 공작기구를 새롭게 만드셔야 하실 것입니다. 자, 독수리가 되어야 될 국정원이 현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되어서 적들의 술안주가 되게 생겼습니다. 국정원이 적들의 술안주가 되게 되면 대통령이 적들의 술안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위험을 갖고 서슬퍼르게 살아 있어야만 적들이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적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음서제로 들어온 국정원의 직원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또 국정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독수리를 데리고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데리고 일을 할 것인지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이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